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대자연의 운동 그 자체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물질이 아니라 운동성 을 이렇게 나타내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행을 구성하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을 목은 나무이고 화는 불이고 토는 흙이고 금은 쇠고 수는 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반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운동성인가 그 내용을 오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오행에 관해서 언급된 중국의 고전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홍범구주라고 하는 그 고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이 하나라 때 이 우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그러니까 정치 도덕의 9가지 원칙을 밝히는 아주 유명한 이 글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이 오행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꼭 한 번쯤은 찾아서 읽어보기를 권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오행이란 것이 있다. 그 오행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목화토금수인데, 자, 목은 곡직이다. 화는 염상이다. 토는 가색이다. 금은 종역이다. 수는 윤하다라고 이런 이제 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곡직이라고 하는 것은 굽고 펴진다. 염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타오른다. 가색이라고 하는 것은 심고 기른다. 종역이라고 하는 건 고치고 바꾼다. 그리고 윤하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목은 신맛이다. 화는 쓴맛이다. 토는 단맛이다. 그리고 금은 매운맛, 수는 짠맛이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오행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의 현상과 본질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듯이 나무입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할 때 이 나무는 어떻게 자랍니까? 위로 자라죠. 그것이 바로 이 목이라고 하는 운동의 성질을 드러내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목을 나무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화를 우리가 불이라고 할 때 화는 뭐라고 했어요? 타면서 오른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것을 본질이라고 할 때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해내는 이 물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 불이 되는 거고요. 토는 심고 가꾼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걸 이제 그 상징하는 현상이 바로 이 흙, 토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치고 바꾼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바꾸려면 뭘 써요? 보통 이제 강철 같은 이제 단호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쇠를 금의 성질을 상징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 아래로 흐르는 대표적인 그런 그 현상과 이 사물이 뭡니까? 그게 바로 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의 내용이 뭐냐? 기본적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만물이 시작되는 거죠. 이걸 뜻하는 거고, 화라고 하는 것은 발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사물들은 어떻게 돼요? 발전하게 되는 거죠. 즉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게 되죠. 성숙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항상 모든 사물이 발전하고 성숙만 합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이 성장이 완성이 좀 되면 그때부터는 쇠락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쇠락을 하다 보면 결국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멸을 하게 되죠. 즉 새로운 어떤 좀 시작을 위해서 잠시 쉬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홍범구주에서 이렇게 좀 규정한 이 오행의 어떤 성질과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오행의 현상들을 종합해서 제가 이 오행에 대해서 내린 어떤 좀 본질이라고 할까요? 이 좀 운동성을 설명한다라고 하면 목은 기본적으로 솟음, 즉 솟아나는 운동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화라고 하는 것은 펼쳐지는, 즉 펼침의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겁니다. 따라서 멈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두어들인, 즉 팽창한, 그러니까 솟아오르고 펼쳐진 것들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거둠의 운동이다. 수라고 하는 건 거두어진 것을 숨기는, 즉 새로운 어떤 이 소송을 위해서 잠시 숨겨두는 그런 숨김의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목은 솟음이다, 화는 펼침이다, 토는 멈춤이다, 금은 거둠이다, 그리고 수는 숨김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음양운동의 다른 모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오행의 그 운동성으로 얘기했던 이 5가지의 이런 성질과 음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음과 양을 뭐라고 얘기했죠? 음이라고 하는 운동은 수렴하는 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발산하는 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수렴과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이 바로 발산하고 수렴한다라고 하는 이런 음양의 운동이 5가지의 모습으로 자기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양의 운동을 보면 발산하는 운동, 즉 팽창하는 운동이라고 얘기할 때 이 발산과 팽창의 구체적인 모양이 뭘까라고 하면 그게 바로 솟아남과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렴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이 음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거두어 들이는 거고 숨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음양을 중재하고 매개해주는 어떤 이 운동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오행에서는 토라고 하는 운동, 즉 멈춤의 운동으로 구체화된다. 이렇게 음양이 바로 오행이라고 하는 5가지 모양으로 더 발전된 것이 바로 음양 오행이다. 음양과 오행은 사실상 같은 운동을 뜻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오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